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든지 극단적인 이혼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이 모두가 이혼 사유가 되고요. 남사친보다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동네 친구, 또 갑자기 만난 동호회 친구, 그 누구 엄마가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연남이었다. 심지어 엄마랑 친한 삼촌이야. 판사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누구누구네 엄마랑 학부모랑 같이 술 한잔 할게 라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헌팅 술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양육권에 있어서 여자 남자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섣불리 이혼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혼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N면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정준 변호사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자 질문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이게 정말 이혼이 가능할까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남편으로부터 또는 주변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알게 모르게 당해왔던 거죠. 그 정도면 다 참고 산다. 적어도 때리거나 바람피진 않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갈등, 또 폭언, 무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혼 사유가 되고요. 좀 소심하게 아니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라고 오셨던 분들이 저희 상담실 문 밖을 나가실 때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불륜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은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시고 남편분들은 화를 내신다면 중년 이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점점 힘이 가정 내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나라 잃은 표정으로 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한평생 진짜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정작 나는 집에서 소외되고 점점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중년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특징과도 비슷한데요. 불륜이다, 가정폭력이다 이런 큰 이유 말고도 일상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집안을 욕한다든지 매일같이 투덜거린다든지 고집이 너무 세다든지 그 과정에서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한다든지 또는 극단적인 이혼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소통의 부재거든요. 그런 부부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사실 성별의 특징이라고 규정짓기는 애매한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야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목적에서 쉽게 결혼을 하시고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남자를 만날 경우에 좀 쉽게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시댁과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나 어차피 편하려고 한 건데 라고 하면서 관계를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소비라는 것이 수입이 없는 쪽에 대한 과소비가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요. 제가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또 남편분도 월 세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정도 벌어오는 대기업 직원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 보니까 빚이 5천만 원이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에 썼냐라고 보니까 명품 옷들, 명품 가방들, 신발들을 다 지금까지 당신이 봤던 게 다 그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서 이혼을 결심하셨던 그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사친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 연애 때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남사친보다는 요즘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동네 친구, 또 갑자기 만난 동호회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맡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정말 좀 황당한데 저희 의뢰인의 아내분이 갑자기 무슨 자동차 동호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운전도 잘 못하는 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이제 멋지고 이제 좋은 차들을 가진 남자들이 많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나갔다가 부정행위에 빠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네 친구도 뭐 1대1로 만나기도 하지만 요즘 자부 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부인 타임이라고 이제 아이들 육아를 다 내려놓고 이제 육퇴 시간에 나 동네 언니랑 뭐 누구누구네 엄마랑 학부모랑 같이 술 한잔 할게 라고 하면서 나이트클럽을 간다든지 헌팅 술집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맡았던 케이스 중에서 하나는요. 이제 남편분이 의사였어요. 환자 진료 보고 막 8시, 9시에 오는데 그때 자유시간을 늘 줬던 거예요. 아내가 워낙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누구 엄마 늘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누구 엄마가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연남이었다. 저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악은 폭력과 폭언인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부정행위를 저지르든 과소비를 하든 고집이 세든 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부간의 문제고 남녀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폭력과 폭언은 그것이 무조건 자녀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 가사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가사조사관이 아이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게 그 몇 년 전에 얘가 기억을 할까 했을 때 했던 아빠의 욕설, 뭐 엄마가 물건을 던진 행위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정말 더 최악이지 않을까 싶어서 배우자로서의 최악은 폭력과 폭언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너무나 폭력, 폭언이 지속되어서 심지어 아이가 언어 능력을 초등학교에 갈 때쯤 말을 잘하던 아이가 입을 닫아버려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치료비라든지 향후 심리치료 또는 검사에 필요한 비용들을 대략적으로 증거 자료와 함께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다행히 인정이 돼서 양육비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거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때리고 이랬던 사건이 있어서 그때 정말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후회하는 거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정에서 내 어떤 위치를, 내 역할을 찾고 싶다라는 남자분들은 이혼을 하고 나서 정작 자녀들과 더 멀어지는 경우. 또 이거는 이제 이혼한 여자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감정인데 경제적으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후회를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맡고 있는 케이스 중에 이혼을 했다가 2년 만에 다시 같은 분과 재혼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맡고 있는 사건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 재혼 가정들의 이혼 사건이에요. 그만큼 재혼 가정의 이혼이 많고요. 새롭게 정말 잘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또 비슷한 문제로 또는 새로운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초혼에서의 이혼 때보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재혼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4번 정도까지도 봤어요. 4번째 이제 이혼을 준비하시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을 뵌 적은 있는데 주로 이제 재혼해서 다시 이혼을 하시면 3번째 결혼은 쉽게 이렇게 다가서지 못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분들과 뭐 같이 사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것도 역시 자녀와 경제적인 원인이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매일같이 아무리 배우자와 갈등이 있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떨어져서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해야 된다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엄마 또는 아빠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역할을 다 채워줄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경력 단절 그리고 수입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게 바로 육아와 결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어떤 부족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이혼 결심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가장 크죠. 양육권에 있어서 여자 남자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딸이면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한테 가는 게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인식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못 하시는 거죠. 남자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제 의뢰인은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사업체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배우자는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이제 살림과 육아를 도맡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디 뭐 많이 놀러 가는 거예요. 차도 없고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나 봤더니 알고 보니 이제 동네 친구 엄마들 모임에 갔다가 남자를 만났고 이제 심지어 엄마랑 친한 삼촌이야 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그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너무 아이를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자기 불륜남을 삼촌이라고 소개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고 심지어 이 사건은 판사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결혼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호통을 치셨을 만큼 저희한테 유리한 사건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딸이고 어렸는데요. 많은 다툼의 끝에 저희가 결국 양육권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저희 의뢰인이 남자분이셨고 이제 누나랑 친해서 자주 이제 반찬을 주러 오셨었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웬 어린 남자랑 같이 놀고 있더랍니다. 그 조카가. 그래서 일단 그날은 반찬을 놔두지 않고 집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과외교사 내지 동네 오빠, 동네 삼촌을 가장한 불륜남이었던 거죠. 그렇게 정말 대범하게 집 앞 놀이터까지 데려오는 충격적인 불륜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순간 때문에 느낀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아내가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거기서만 그치면 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결심을 금방 하시고 결단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실행에 옮기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서는 이혼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있는데 다 사실 주제가 거의 돈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내가 앞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의 몫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 여러 홍보글들이 많고 그것이 저의 뭐 동종업계에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블로그인데요. 거기 보면은 뭐 이혼을 하고 2년 내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나중에 증액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처음부터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문가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몫 그리고 앞으로 나의 아이가 받아야 될 몫을 정당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사회적으로 요즘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인데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실 경우에 양육 보조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을 같이 많이 못 보내주고 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상담할 때 많이 받는 질문, 그리고 후회하는 점, 뭐 챙겨야 하는 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이혼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2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한번 부부간의 신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하셨다면 요즘 정말 무서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몰래 재산을 숨겨놓는다든지 아이를 몰래 빼돌린다든지 이런 정말 무서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